항만 노동자가 사흘 동안의 파업을 중단하고 일터에 복귀했습니다. 임시 임금 협상은 타결됐지만 자동화 이슈 등은 풀지 못해 추후 파업 예정일을 1월로 잡았습니다. 해리스 후보에게는 한 가지 나쁜 변수가 사라진 셈입니다. 9월에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는 기대치보다 훨씬 많은 25만 4천 개입니다. 실업률도 4.1%로 내려갔습니다. 높은 이자율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워졌지만 어차피 선거가 끝난 뒤의 일이고 이 수치 또한 집권당에 좋은 신호입니다. 리스 체니 전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트럼프를 거부하고 해리스를 지지하는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당파심보다 애국심이 앞에 있어야 하고 그건 영감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노래해온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트럼프는 내 인생에서 본 가장 위험한 대통령 후보라면서 해리스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음 주 해리스 후보의 경합주 선거 유세에 등판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IT계 이민자의 합법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서약했습니다. 그동안 이웃의 애완동물까지 잡아먹는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합법 IT 이민자를 말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달에 전국 총기협회와 조지아주의 총기 소지 권리운동가 이벤트에서 연설합니다. 내일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 첫 번째 암살 시도 현장인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에 동행합니다. 트럼프 후보의 가장 강력한 지원팀인 팍스뉴스의 스타 오피니언 리더들은 어제 허리케인 헐린 피해자를 이용해서 가짜뉴스로 강력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허리케인 피해자에게는 단 $750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어마어마한 지원을 한다는 가짜를 전하기 위해 스타 중에 스타 3명이 해리스 후보의 비디오를 왜곡시켰습니다. 토론에서 트럼프가 졌냐고 생각하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트럼프가 당선자라고 말했습니다. 투표 기계를 조작해 트럼프를 도우려고 시도한 전 콜로라도 카운티 서기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어디까지 갈지를 지켜보는 시선들이 초조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악을 피하려고 조정 중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닫힐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출렁입니다. 해외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강한 경고음 수준입니다. 터키 신문 데일리 스타바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후보는 선거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무대를 마련하는 중이고 트럼프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건 선택사항인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이제 케이블 뉴스, 탑 뉴스를 보니까 내일 그 트럼프 후보의 펜실베니아 버틀러 선거 유세도 나오고 또 다른 화면에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7일 남겨두면서 27일 동안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다닌다. 날마다 다니진 않겠지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27일이냐면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선 앞부분에는 해리스 후보와 관련된 선거 그리고 또 그 광고 듣고 나오시고 광고 들으신 다음에는 이제 트럼프 후보 세 번째는 또 다른 네 번째는 또 다른 지금부터 아마 많은 그 뉴스는 선거와 전부 연결될 텐데 정치라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렇게 딱 그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선 국제항만 노동자협회가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그럴 일이 거의 없어 보이더니 저녁 6시에도 안 됐었어요. 아주 늦게 된 건데 1977년 이후 처음으로 파업한 4만 5천 명이 오늘은 완전히 항만 부두 노동자들이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사흘 했고요.
텍사스에서 메인까지 걱정이 많았는데 사흘 정도는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재고를 쌓아놨으니까요. 그래서 임시 협상은 한 겁니다. 임금 협상이 원래 이 노조원들은 77% 6년 동안 올릴 것을 원했고, 그리고 해운사에서는 50%를 제안을 했는데 이게 62%로 6년에 62%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게 6년이라면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일단 시간당 63달러 정도. 해운사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팬데믹 이후에 800%나 이윤이 증가했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자동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지 못해서 일단 1월 16일부터인가 만약에 타결되지 않으면은 다시 파업을 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는 이 협상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제 성명 내놓은 거 보니까 모든 노동조합의 그 멤버, 노조의 멤버, 또 운송업체, 또 항구 운영자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국심을 가지고 항구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허리케인 그 헬렌 이 복구 작업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급품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고맙습니다 했는데, 이건 이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리스가 갖고 있는 악재 3가지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또 헐린이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 그 중동 문제인데, 그 악조건 3가지 가운데 하나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요즘 이 내용은 짧게 전해드리겠는데, 참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떤 역할이 바뀌었다던가 좀 바뀐 것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국제소방관협회 노조가 올해 대선에서는 후보 지지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한 2주일 전에 팀스터 자동차 여기도 안 한다고 했고, 전에는 민주당을 했죠. 소방대원과 구급대원 30만 명이 있는 노조입니다. 2020년에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지만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지지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공화당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블루 칼러 쪽으로 가고 있죠. 뭐 트럼프 이전부터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더, 그리고 민주당이 왠지 부자당이야 하는 뭐 이런 분위기 같은 것이 그대로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좋은 그 행정부의 좋은 뉴스는 9월 달에 만들어진 일자리가 기대치보다 훨씬 많은 25만 4천 개, 실업률도 4.1%로 다시 4.2%에서 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예상은요 14만 개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25만 4천 개, 실업률도 4.2% 그대로일 거야. 에서 내려갔죠. 선거 한 달 전에 이 같은 뉴스는 무척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해리스 후보가 경제 핸들 격차를 줄이기 때문에 지금 에미 워럴스가 그 쿡 리포트의 에미 워럴스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쿡 리포트, 쿡 폴리티컬 리포트 같은 데서는 경합주 7군데 가운데서 한 군데만 동률이고, 다 뭐 동률이거나 아니면은 그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거나 동률이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오늘 제가 저희 방송에 헤드라인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뉴스위크가 어떤 여론조사를 발표를 해서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다망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데,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못 봤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뉴스위크의 그 같은 지적이 지금 현재로서는 다수가 아니라 굉장히 소수일 겁니다. 지금은 거의 비슷하거나 해리스가 조금 위라는 딱 갇혀있는 9월달 초부터 지금까지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한 달 전에, 그리고 이 그 폴리티컬 쿡 리포트에서도 역시 경제 문제 때문에 트럼프만 잘할 줄 알았는데 해리스도 잘할 것 같아. 오히려 트럼프가 불안해,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경합주에서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해리스의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자, 그런 게 나왔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당연히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할 리가 없겠죠. 뭐 본인의 행정부가 1,6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고, 실업률도 50년 만에 최저,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었고, 인플레이션, 이자율 안정돼 가고 있고, 새로운 사업체가 1,900만 개나 이 행정부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7월 달과 8월 달의 일자리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이자율 인하가 0.5%가 될까? 이건 이제 거의 꿈은 사라지고 현재까지의 데이터만 보면 그렇지만 이건 이제 선거 대선의 위치에서 보면 그 선거 전에 또다시 이자율 조정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건 그 뒤의 문제고 어쨌든 경제가 지금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아 하는 주장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공화당에서 많이 하는 그 같은 주장은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인타운 경제 어렵다. 실제로 어렵다 하지만 그게 참 그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 한인타운과 다른 그 주류 그런 그 타운과의 거리도 있고 해서 이것도 굿뉴스입니다. 그리고는 어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위스콘신주가 공화당이 태어난 공화당의 출생지죠. 거기서 공화당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딕 체니의 딸인 리즈 체니가 쫓겨났죠.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퇴출되고 말았는데 예비선거에서 졌잖아요. 와이오밍에. 아니 공화당의 서열 3위가 예비선거에서 트럼프가 지지하는 그런 후보에 의해서 져버리고 말았는데 그 리즈 체니 연방 전 하원 의원이 트럼프를 거부하고 해리스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본인이 연설하고 해리스가 나와서 하니까 사람들이 리즈 고맙다고 땡큐 리즈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번 선거가 당파심보다는 애국심이 앞서야지 되고 그게 우리의 의무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르다. 솔직히 나와 해리스 그 후보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은 공화당의 적자 그쪽이니까 공화당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작아야지 된다. 그리고 뭐 개인의 책임 같은 거 강조하고 세금도 높은 거 싫어합니다. 이거 민주당과 반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헌법을 지키는 거다. 헌법에 대한 의무. 이 위대한 국가의 기적을 만들어낸 그리고 축복을 받은 이런 미국의 그런 데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트럼프와 같은 사람을 선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리즈 체니의 연설의 핵심이었습니다. Now we may disagree on some things. We are bound together by the thing that matters to us as Americans more than any other. And that's our duty to our Constitution and our belief in the miracle and the blessing of this incredible nation. We have a shared commitment as Americans to ensuring that future generations 미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의사당을 침공당하고 폭도를 칭찬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뽑을 수가 있는가? 트럼프의 to stand in truth, to reject the depraved cruelty of Donald Trump. And I ask you instead to help us. 트럼프의 타락한 잔인함이라고 표현하네요. 그걸 거부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진실을 지키자고 얘기를 했죠. 이 중간에 이제 존 아담스 미국의 2대 대통령이잖아요. 딱 백악관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그날 첫날 밤에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 지붕 아래는 정말 정직하고 현명한 남자만이 이 지붕 아래서 통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존 아담스는 그 맨이라고 했으니까 이 워먼도 그렇게 되기를 분명히 바랬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리스를 지지를 했습니다. 정당보다 국가를 우선하자는 얘기고요. 이 같은 해리스의 지지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IQ가 낮은 전쟁광이다. 리즈 체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딕 체니 아버지도 함께 비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모두 해리스에게 투표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두 명의 바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이 두 명의 바보는 공화당이 더 이상 원치 않기 때문에 가장 진보적인 상원 의원을 지지를 한다. 포카혼타스나 미친 버니 샌더스보다 더 좌파 거짓말장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불쌍한 커플. 둘 다 트럼프 정신착락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게 얘기입니다. 포카혼타스는 뭐 엘리자베스 워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됐고 오늘 해리스 후보는 미시건 격전지죠. 역시 디트로이트 가서 선거 유세를 하고 해리스 후보가 가기 전에 어제 이제 딱 그 데워놨습니다. 그 분위기를 팀 월즈가 무슬림 근데 두 가지의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한 3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무슬림 유권자
정치적인 힘을 키우는 그런 그룹이죠. 거기서 그 에마주 액션이라는 이미지 액션이라는 거죠. 가자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는 그룹입니다. 당연히 가자 전쟁은 끝내야지 된다. 당선되면 해리스 행정부는 앞으로 무슬림 아메리칸과 함께 일해야지 된다. 일할 것이다. 이 전쟁은 끝나야지 되고 가자 지구에 엄청나고 충격적인 그 같은 비극을 비난하는 연설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그 아랍 지역의 유권자들을 겨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랍 유권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열심히 공격받고 있어서 120만 명 정도가 집 떠나서 그 피난민이 됐다고 하잖아요. 레바논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음 주에 첫 이 이벤트, 제가 등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등판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저는 그다지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정말 이건 정말 등판이야 라고 할 때만큼 쓰는데, 어제 리즈 체니가 한번 또 자리를 데워놨고 버락 오바마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목요일에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어제는 위스콘신이었고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위스콘신 주에서는요, 리즈 체니는 무당파를 겨냥을 한 그런 연설이었고,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오일 시추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이미 끝난 얘기 같고, 히스패닉계가 중요한 겁니다. 히스패닉계가 펜실베니아 주에서 한 9만 명 정도가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쪽의 대학 교수 A.K. 샌드벌 스트라우스라는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요, 여기 한 900만 표 정도 유권자 되는데 8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2016년도에는 트럼프가 약 4만 4천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8만 명이 지금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잖아요. 그것도 히스패닉계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교수가 얘기하기를요, 오히려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렇게 지지한다 이런 것보다도 푸에르토리코 가수 맷 버니가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별로 변화 없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약 538에 따르면 0.7%에서 1% 정도 앞서가는 지금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55년 동안 본인이 이렇게 미국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자신의 이상들을 많이 담잖아요. 어떤 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우리는 저 노래 별론데 왜 무슨 아메리카는 이런 노래를 좋아하지 하고,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많은 노래에 사람들이 깊이 감동을 하잖아요. 가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가사가 충분히 와닿고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거기서 가사에서 모든 철학과 낭만과 서정, 생활을 담는 거잖아요. 삶의 철학과 현명함과.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한 3분 정도 어제 그 비디오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동안 쭉 노래해왔던 그런 것들, 그리고 물론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오바마도 지지를 했고 민주당 사람들을 많이 지지하는 사람인데, 아마도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이라는 이 위대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적은 없는 것 같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떤 감정적으로도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리스 월즈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급, 종교 인종, 정치적 관점, 또 성의 정체성,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그야말로 이 나라의 그 비전에 맞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냥 편안한, 우리 어디 시골에 가면은 있는 아직도 몇 달러 주면은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식당의 카운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편안한 체크, 아주 흔한 남방 같은 것 입고,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저와 같은 일부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 부자라는 것을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허름한 그러나 정겨운 식당 카운터에 앉아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나 같은 부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그동안 계속 노래해오고 써온 55년 동안의 그 비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트럼프는 내 인생에서 본 가장 위험한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합니다. 헌법도 경멸하고 민주주의도 경멸하고 법도 경멸하고 권력 이양도 하지 않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
Donald Trump is the most dangerous candidate for president in my lifetime. His disdain for the sanctity of our Constitution, the sanctity of democracy, the sanctity of the rule of law, and the sanctity of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should disqualify him from the office of president ever again. He doesn't understand the meaning of this country, its history.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얘기잖아요. 기대까지는 아니지만 잠시 뒤에 여러분들 트럼프 지지자들 들어주십시오. 트럼프에 대해서 다음 섹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네, 선거철이라서요. 왜냐하면 맨 앞에 전부 해리스 후보 쪽 뉴스만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뭐 주요 신문 탑 뉴스보다 이번에는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쪽에 어제의 그 활동들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늘 모든 활동을 전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다 의미가 있는 활동이니까 전해드리겠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어제 본인이 당선되면 IT계 이민자의 합법 지위를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웃의 애완동물까지 잡아먹는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다, 이렇게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많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의 그 토론, 부통령 후보 토론할 때 ABC에서 그 팩트 체크를 안 하기로 하고는 합법 이민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팩트 체크를 안 하는 경우는 전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을 하라는 허가증을 주는 거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신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의 뭐 과장이나 왜곡이 아니라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그냥 말하라고 두면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나쁜 마음 계속 너 먹고 해야 하고 허가증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 문제는 다음번 토론에도 해결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시인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서 합법적인 지위를 박탈을 하겠다. 그리고 첫 번째 임기 때 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뭐 유럽에 정말 잘 사는 나라들, 그런 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미국에 왜 오겠어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색인종, 못 사는 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을 하고 비하를 하고 무슨 뭐 똥통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미국에 와서 미국을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들이죠. 이 IT계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IT계 이민자들에게 처음에 뭐 행정부마다 좀 다릅니다만 오바마 때도 있었고 바이든 때도 있었고 트럼프 때는 이걸 또 막았었고 한 뭐 18개월 어느 정도 와서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럴 때는 서로 조차고 그 나라에 뭐 엄청난 허리케인이 있다던가 정부가 완전히 무슨 뭐 거의 그 붕괴 상태 뭐 이런 때에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와서 일하고, 그런데 그걸 로컬에서 받아줘야지 되고, 그리고 로컬을 위해서 그런 거죠. 이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도 로컬 사람들이 더러운 일 안 한다잖아요, 백인들이. 그러니까 IT 사람들이 와서 깨끗하게 치워주고 돈 받고 하는데, 아니 저 인간들이 우리 이웃집 애완동물이나 잡아먹는 인간 이하로 모독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 첫 임기 때 그렇게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했었죠. 내쫓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법원에서 그걸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패를 했었고 이번에 본인이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후보의 이런 선거 유세를 듣는 사람들은 거의 백인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많고 엄청 좋아하죠. 어제도 어디 대학교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대학교에서 했다고 대학생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장소를 빌렸는데 막 바깥에서 트럼프 후보 선거 유세에서는 격렬한 그 몸싸움이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일어납니다. 어제도 사람들이 다 보는데 트럼프 상품을 파는 거예요. 트럼프가 거기 도착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완전히 텔레비전에서 보는 막 무법천지의 몸싸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쫓아내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백인들이 들을 땐 좋지만 이게 불법 체류자를 넘어서 합법 이민자 뭐 이렇게 유색 인종으로 가는 겁니다. J.D. 벤스 부통령 후보 자체가 기독교 민족주의자입니다. 기독교 민족주의자라고 하면 백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컨트롤을 해야지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역시 트럼프 후보가 열심히 이런 대낮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걸 볼 수가 이게 봤어 하는데 사실은 또 다른 그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낮에 그만큼 갔으면 많이 갔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비어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항상 누가 선거 유세를 하던 특별하게 뭐 코비드 때문에 아예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 이상은 후보 주변에는 꽉 채워줍니다. 그래야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이건 뭐 그 서커스 가도 그렇고 뭐 콘서트장에 가도 그렇고 화면에 다 화면을 찍는데 거기가 듬숭듬숭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자를 그쪽으로 몰아놓고 저쪽은 비거나 말거나 어제 트럼프 후보의 그 선거 유세장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디오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아마 그래서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이다니 하고 했었을지 모르지만 트럼프 후보 측이 예전과는 달리 이제 선거를 한다고 해도 유세에 그처럼 막 구름대처럼 모이지는 않는다. 이런 것도 보여준 것이었고요. 이달에 전국 총기협회와 조지아주의 총기 소지 권리 액티비스트들이 만든 이벤트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건 이제 총기에 관한 뭐 다 짐작하시는 그대로고요. 10월 22일 사바나에서 열리는군요. 전국 총기협회 NRA의 Defender 그 Second 이건 이제 헌법 수정헌법 2조 총기 소지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거기서 연설하는데 지난해에 여기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총기 이 사건을 막는 것은 건물에 더 많은 총을 둬야지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총기 훈련을 받도록 하고 뭐 인센티브를 주고 이게 이제 학교 총격 사건을 예방하는 방안이다라고 당시에 그 이벤트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부통령 후보는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 총기 이걸 어떻게 막느냐 했더니 뭐 창문도 더 강하게 만들고 문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러한 안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후보가 수정헌법 2조도 고치려고 한다. 이것도 사실은 가짜죠. 해리스와 팀 월즈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총기 소지자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다만 어떤 정신 이런 거 검사를 한다던가 유니버설한 체크를 한다던가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탄창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1초에 따다다닥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금지하는 게 맞다는 게 여론의 대다수 이상의 여론입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총기협회 쪽에 이제 표를 어차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 중요하죠. 일론 머스크가 펜실베니아 버틀러는 트럼프 후보가 첫 번째 암살 시도를 겪은 바로 그 지역입니다. 난 용감해 하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도 간다고 어젯밤에 그 트윗 그 X에 썼던데 일론 머스크는요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뭐 폭로 비슷하게 했는데 2022년부터 공화당에게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지원을 했고 특히 스티븐 밀러라고 기억하시죠?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막 뭐 그때 선거운동을 할 때는 막 30살도 안 됐고 해서 30대 초반인데 바로 그 젊은이가 산타모니카에서 살던 젊은이인데 스티븐 밀러가 아이들 다 젖먹이랑 엄마랑 떼놔야지 된다고 그렇게 그 안을 작성한 스티븐 밀러가 그 뒤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퍼머티브 액션 금지한다던가 이런 많은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단체는 뭐 한두 개일 수 있지만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스티븐 밀러에게도 일론 머스크가 돈을 뭐 5천만 달러 스티븐 밀러와 관계가 있는 단체에 5천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표현의 자유 등등의 얘기를 하지만 일론 머스크도 뭐 트로이 목마일 수도 있어요. 이 J.D. 벤스 부통령 후보처럼.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는 론 디센티스에게 1,000만 달러를 기부하고 론 디센티스 띄우고 대통령 후보 되면 본인이 이제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할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X에서 론 디센티스를 인터뷰를 해줬잖아요. 하다가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간 다음에 트럼프 쪽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가 전기자동차는 다 나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전기자동차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같은 거 짓는 현대가 있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조지아주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일론 머스크에게 장관 자리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그게 아주 좋다고 하고 해서 내일 같이 선거 유세를 한답니다. 굉장한 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의 책에 대해서는 어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남편은 공화당이고 또 남편도 낙태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예전에 본인의 생활과 본인의 낙태에 대한 생각과는 관계없이 지금은 이제 공화당 대통령이었고 공화당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낙태는 완전히 전혀 타협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내 몸은 내 몸이다. 이렇게 와이프가 책에 딱 쓰고 비디오까지 어제 음성으로 들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트럼프 그 후보는 리스 체니처럼 본인을 공격하면은 그리고 본인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IQ가 낮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내한테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책을 쓸 때 본인이 믿고 있는 바를 써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그런 것을 책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다 뭐 의견이 있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만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그 뭐 27단계 정도의 27차원의 체스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남편이 대통령 되기를 원해서 아들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법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감옥에 갈 확률도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낙태가 가장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받아보기 위해서 교회 인근의 여성들이라든가 또 젊은 사람들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J.D. 벤스가 트럼프가 2020년도에 선거에서 이겼다고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만약에 더 많은 투표를 받으면은 어떻게 양보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도 로컬 기자가 물어보면은 답변하지 않고 했거든요. 아니 나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지 민주당처럼 막 4년 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똑같이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게 민주주의와 헌법과 선거 과정을 인정을 하고 이해하고 법을 따르겠느냐 안 따르겠느냐의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어제는 코미디언 그 제이슨 셀비그라는 아주 유명해요. 길에서 뭐 젊은 남자인데 길에서 막 물어보고 해서 굉장히 스타가 되고 이런 사람인데 물어본 거예요. 그 스트리트 인터뷰로 어디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답변하지 않다가 그렇다고 트럼프가 이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이 젊은 사람이 놀란 듯이 아니 트럼프가 이겼다고요? 하고 물어보니까 야? 하고 두 번째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점은 토론에서는 답변하지 않았지만 답변한 것으로 되는 거고 콜로라도 카운티의 클락이 서기가 9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거 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강한 벌이라고 법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투표 기계가 조작돼서 바이든에게 유리하고 트럼프에게 나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도우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 이상하게요. 선거라든지 폭동이라든지 해서 트럼프를 도우려고 하던 사람은 다 벌 받았어요. 심한 벌을 받았는데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은 법원에서 벌을 더 줍니다. 정상 참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줄 수밖에 없는 게 법원의 룰입니다. 해서 그 민감한 데이터를 빼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그것을 전문가가 와서 빼게 하고 빼서 그걸 또 벽에 가히 있죠. 무슨 마이클 린들인가요? 그 벽에 가히가 하는 이벤트에 가서 또 얘기를 하고 해서 너무 유명해진 여자예요. 티나 피러스. 결국은 콜로라도 메사 카운티의 서기였는데 그리고는 그 뒤에 계속 트럼프가 이겼다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다녔는데 판사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당신은 영웅이 아니야.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직위 그 직업을 남용한 사기꾼이지. 숨 쉬는 것처럼 쉽게 거짓말을 했어. 이렇게 아무튼 해서 결국은 9년 징역형을 받았고 팍스도 뭐 거의 8억 달러 벌금을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그렇게 조작됐다고 바이든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써온 건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그럼 수십 년 동안 써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랬지만 어제
그 특별검사가 트럼프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을 조사한 것의 일부를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본인이 선거에서 진 것 알면서도 끝내 잡고 있었다는 그런 거죠. 잠시 뒤에는 제가 오늘 한번 팍스가 어제 3시간 그 스타들이 진행하는 3시간 동안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거짓말을 쳤는가. 이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팍스를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분들이 저보러 팍스를 인용하지 않는다고. 근데 팍스를 인용하면 저보고 거짓 방송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정말 코바디스. 라디오 서울 방송은 팍스처럼 방송하지 않습니다. 이게 날마다 팍스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피해가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오피니언 리더들은 팍스의 사주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것만큼 사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6개 주에서 215명이 숨졌습니다. 쌍둥이 아기가 엄마 곁에서 엄마가 27살밖에 안 됐어요. 조지아주에서 가장 그 어린 희생자죠. 큰 나무가 집을 딱 그 쳐서 그렇게 숨졌고 플로리다주에서는 그 서프보드를 잘 다루는 사람이 이웃 사람들 뭐 10명도 더 구하고 애완동물도 구하고 이런 일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만 이 해리스 후보가 가게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위스콘신에서 오늘은 미시건에서 선거 운동을 하라고 하고 본인이 플로리다주하고 또 다른 곳을 이제 서베이를 합니다. 얼마나 피해가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론 디산티스는 트럼프 후보가 플로리다주 피해 지역 가는데 동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트럼프 후보가 얘기한 것을 지금 계속 그 팍스가 뒷받침을 해주는 건데 바이든이 조지아주의 주지사와 통화조차도 하지 않았다. 통화하고 받을 거 다 받고 있는데 오히려 지난번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2018년도에 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얼마나 오렌지 카운티를 연방 지원하지 않으려고 대통령이 버텼는지 나중에는 막 옆에 그 보좌진들이 가서 보좌진들도 그쪽에 또 뭘 해줘야지 받잖아요. 지도도 보여주고 또 그 당시에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또 막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 지역구에서 이 오렌지 카운티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걸 알고 나중에 오렌지 카운티의 연방재해 이 기금을 트럼프가 이제 승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우선 어제 박스에서 로라 잉그램, 그 뒤에 제시 워럴스, 션 해니티 세 사람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집도 사라지고 뭐든지 다 사라졌는데 연방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돈이 꼴랑 $750란 말이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야? 그 돈 가지고 아기 음식은 어떻게 사고 기저귀는 어떻게 사고 세금을 우리가 다 냈는데 그게 말이 돼? 하는 게 로라 잉그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쇼 시간대로 6 days after the lights went out and the floodwaters rose in Georgia, she did finally do a drop-by. Federal relief and assistance 해리스입니다. has included FEMA providing $750 for folks who need immediate needs being met, such as food, baby formula, and the like. 여기서 딱 잘려버렸죠.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해서 자른 겁니다. 자르고 로라 잉그램이 아니 $750가 전부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Imagine losing your house, your transportation, basic necessities, and women looking for diapers. Earlier today, I was watching. Most stores, by the way, in the area are wiped out. And all you're getting right now is a $750 check she referenced from the federal government. The government you've been sending taxes to for your entire life. Yeah, and where are they going to buy that baby food, Kamala? 네, 어디서 어떻게 이 베이비푸드를 사느냐고 카멜라 물어보죠. 집도 날라갔고 자동차도 날라갔고 세금은 평생 냈고 마을이 다 날라가 버렸는데 $750가 말이 돼? 제시 워러스, 터커 칼슨 이후에 등장한 젊은 진행자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Communities underwater and the federal government all of a sudden has alligator arms. Usually they just print money. Now they're tossing you $750 and saying, get yourself something nice. The federal relief and assistance that we have been providing. 딱 똑같은 그 부분에서 잘라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0
for folks who need immediate needs being met.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has spen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verseas. 해외에 그러니까 많이 그 지원을 다른 나라들에 한다는 겁니다. 해리스가 여기까지는 얘기하죠. 750달러 가지고 급한 불부터 꺼라. 아이 기저귀도 사고 아이 먹을 것도 사고 션 해니티는 해리스의 이 장면은 들려주지 않고 역시 같이 비난을 합니다. Finger in over a week and now we find out a week later they don't have any money? The little money that they have given out is described as a one-time grant that gives storm victims a lousy, what, $750? Can they open their eyes? Are they not aware of the devastation? We don't even know how many other people are in deep trouble because they can't get to them and they haven't put the resources forward to get to them. You have illegal immigrants getting everything, including free sex change operations, courtesy of you, the taxpayer. 네, 뒤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죠. 불법 이민자들은 모든 걸 다 갖는데, 그리고 무슨 뭐 그 정체성에 관한 뭐 수술도 받을 수 있고, 지금 그 구호 작업이 제대로 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이제 그 피해 같은 것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750달러가 꼴랑 750달러가 다라고 아마 카멜라 해리스가 하는 말을 끝까지 다 틀어줬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750달러를 저희들이 immediately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바로 하세요.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또 그 신청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FEMA 연방재해청 직원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여러분들께 직접 여러 가지를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전기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기가 없다면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FEMA가 모든 것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소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일을 할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FEMA에서 집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드리고 보험이 있는 경우는 또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드리고 호텔 비용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지사도 이 지역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그 비용에 대해서 다 저희 연방 정부에 신청을 하셨고요. 저희는 그 밖에 이 구호 작업에 들어가는 음식, 뭐 물, 그 쉘터에 관한 이 조지아주에서 쓰는 비용을 연방 정부에서 100% 다 드릴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이 세 사람들이 모른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정말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1년에 뭐 몇천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팍스를 인용해서 제가 이런 팍스를 어떻게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트럼프 후보는 굉장한 선거운동, 오바마가 나서는 것보다 팍스의 저 세 사람들이 트럼프를 얼마나 그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하는 뭐 그런 생각들도 들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이스라엘, 이란, 뭐 레바논, 가자 이 사태는 결국은 뭐 오일값이 어떻게 되느냐 뭐 등등 때문에도 뭐 이자율과도 연관이 있고요. 결국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점에 포커스를 두고 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 또 서한지구까지 공격을 했네요. 가자는 물론이고 레바논을 공격한 것은 이미 그 헤즈볼라의 그 최고 사무총장을 암살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암살된 사무총장의 하산 뭐죠? 하산 나스랄라의 승계자가 지금 거의 그의 그 사촌인 그 하산 사피에딘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하산 사피에딘도 이참에 제거를 해버리려고 레바논 인근을 그렇게 폭격을 했답니다. 남부 타운을 한 20군데에서요. 사람들이 곧 대피하라는 경고를 받았고 이거 가자에서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미처 대피할 시간도 없었고 세계 식량 프로그램 디렉터가 그 레바논의 디렉터가 매튜 홀링월스라는 분이 하는 얘기가요. 너무나 사람들이 도망갈 곳도 없다. 다 폭격을 해놔서 특히 시리아와 레바논의 그 국경도 폭격을 하고 해서 너무 심각해서 떠나라고는 하는데 떠날 곳이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기를 숨긴다는 겁니다. 무기를 숨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무기가 있으면 그곳을 쳐서 무기도 죽고 사람도 죽어라 이거예요. 가자에서 한 것과 똑같습니다. 서한지구는 그 인티파타 이후에는 2차 이후에는 처음으로 공습을 했거든요. 여기도 난민 캠프 해서 18명이 숨졌는데 당연히 어린이 있고 아이들이 있었죠. 로컬 하마스가 거기에 있었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리더가 뭐 살해됐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또 하마스에서 아니라고 발표를 하고 이건 아직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 가자에서도 역시 공습해서 거의 뭐 100명이 숨졌고요. 어린이와 여성들의 쉘터였던 고아원, 하마스 센터다 하면서 고아원을 또 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도 어제 공격을 이스라엘 쪽으로 했지만 로켓 발사했지만 대부분 요격됐고요. 이란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거 그 핵시설은 하지 말아라 하기 때문에 아마 오일 시설을 하지 않을까? 오일 시설을 하고 이란이 대응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핵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군사시설을 공격하지 않을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될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를 걱정하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정말 쉽게 하드머니도 융잘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터키 신문이 말씀을 못 드렸네요. 트럼프는 패배를 인정하는 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한 번도 패배를 고려한 적이 없기 때문에 2차 재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